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행복주택 26형 거주자로서 2달 동안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Q&A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추려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입주 과정에 대해서 짧게 말을 하자면 저는 동네 주변에 행복주택이 짓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신축이니까 모집할 때 꼭 넣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모집 공고가 이제 몇 달 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서류를 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26형 모집 인원이 25명이었는데 저는 예비 51번 그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예비 2번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1년 만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곧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예비 번호가 뜬 이후로 1년 4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첨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시면은 내 차례가 분명 옵니다. 네. 제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저한테 문자랑 우편이 와요. 바로 요건데요. 계약 및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입주 지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이며 이게 보통 2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2달 기간 동안에 당신이 들어오세요 이거고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잘 입주를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뭐 관리소 번호도 다 있고 모든 행복주택 입주 전 관련 정보는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당첨되면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공유하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네, 제가 최대한 제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면 이제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점검하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사전 점검을 하러 갔고, 근데 의문이었던 게 제가 사전 점검을 하러 갔더니 첫 입주자래요, 제가. 그럼 1년 4개월 동안 공실이라는 거죠. 왜 1년 4개월 동안 공실이지? 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나? 보니까 다른 집도 공실인 데가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주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전 점검을 하러 왔을 때는 집이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서 좋았고요. 여기서 꿀팁! 신축은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무 가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그런 거를 잘 털어내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점검을 하러 갈 때 집의 사이즈를 다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줄자, 종이, 펜 이걸 다 챙겨 가셔가지고 그걸 다 측정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래야 해요. 네. 그래서 좀 웃기긴 한데 지금 완전 낡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도 이렇게 다 해서 가져갔어요. 네. 보증금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26형 사는데 경기도 26형 행복주택을 거주하는데 저는 최다치로 끌어모아서 3,4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네, 3,400만 원을 내고 월세는 얼마를 내냐? 월세는 62,000원. 62,000원을 냅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좀 높은 편이에요. 보이시나요? 이번 달 거 11만 3천 얼마 나왔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관리비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가스비 빼고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관리비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지금 공실인 데가 많거든요.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아서 세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꽉 차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대수가 꽉 차면은 관리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희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공실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비가 좀 센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세대 인원에 따라 관리비 유동성이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때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TV가 없어요. 난 TV도 안 보는데 내가 TV 수신료를 왜 내냐 이거죠. 그래서 저처럼 TV가 없고 TV를 따로 보지 않는 분들은 TV 수신료를 빼달라고 관리소에다가 그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TV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TV 수신료를 그쪽에다가 그 연락을 해서 수신료를 안 내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가스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비를 따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가스를 당연히 써야 되니까 신청을 해야겠죠? 그러면 도시가스 예스코로 전화해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26형 총 한 달 지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 관리비, 가스비 하면은 저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20만원 안짝. 20만원 조금 안짝인 거 20만원 안짝으로 나옵니다. 기본 옵션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집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무 옵션이기 때문에 싹 다 사야 돼요. 월세가 적은 대신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이 행복주택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대략적인 초기 비용이 한 300에서 400 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가전이나 가구 그런 큰 제품들은 괜찮은 걸로 사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매트리스 이런 것들은 그래도 AS 가능하고 좀 유명한 브랜드에서 대기업 브랜드에서 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침대나 매트리스는 좀 후기 되게 괜찮고 이런 걸로 많이 찾아봤어요. 저렴한 가성비 이런 걸로는 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작은 소품들은 최대한 가성비 위주로 찾았어요. 네. 가성비 그리고 후기를 손품 발품 찾아가면서 엄청 열심히 찾았습니다. 다른 후기 보면은 뭐 초기 비용 200만 원 안 들게 해가지고 꾸미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잘 맞춰서 플랜을 짜가지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입주할 때 다 사야 되잖아요.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중고 제품을 몇 개 산 게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를 중고로 샀는데 이거를 냉장고는 당근으로 샀고요. 세탁기는 중고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맨이라는 중고 매장에 가서 샀습니다. 저는 세탁기만 샀지만 거기에는 냉장고도 많고 그 세탁기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제가 중고맨을 샀다 했잖아요. 세탁기는 뭐 설치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설치 다 해주시고 그게 다 이미 괜찮은지 그 작동이 잘 되고 이런 거 다 테스트한 후에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구매하고 택배 배송까지 설치까지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건 시간 잘 맞춰가지고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근데 좀 웃겼던 게 제가 현금 영수증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짜증났어요. 네. 그 중고맨 주소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층간소음, 뭐 복도소음 어떠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층간소음을 안 겪어본 사람인데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윗집 정말 부시고 싶어요.
진짜 자는데 제 윗집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이 사시나 봐요. 걸어다니는 소리가 그러니까 보여요, 눈으로. 아, 지금 이렇게 어둡게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고. 그래서 진짜 소음 방지 슬리퍼를 사가지고 집 앞에 현지랑 같이 갖다 둘까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참으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못 참겠다 싶으면은 뭐 관리실에다 전화를 하던가 하면 좀 해결이 되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근데 이런 층간소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아, 내 밑에 층 분도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조심하게 됩니다. 네, 나는 층간소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랑 가장 거리가 먼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근처에 집이면은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리나 이런 게 잘 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끝이다 보니까 이웃이 제 옆집이랑 앞집밖에 없어요. 옆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 앞집 이게 단데 두 분 다 70대 할머니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편해요. 살짝 여자혼자 사니까 무섭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제 집이랑 제 옆집 집이랑 벽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벽이 제 침대 머릿맡이랑 가까운 벽이에요. 근데 아침에 주말에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늦장 부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말에. 근데 아침에 아침마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침마당 그 BGM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깬 적도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소음이 뭐 그렇게 방음이 엄청 잘 되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뭔가 되게 제가 소리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너무 잘 들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막 괜히 작게 하고 친구 오면 목소리도 작게 하고 막 씻을 때도 문 무조건 닫고 하고 막 괜히 그랬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서 그 물때 낄까봐 그 와이퍼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밀잖아요. 그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퍽퍽 소리 날까봐.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복도 소음 같은 경우는 제가 복도를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집에서 드라이기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헉 싶었습니다. 나도 드라이기를 할 때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음이 이렇게 안 된다고? 싶었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는 저는 지금 키우진 않지만 보면은 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주변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주변 산책로를 보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아지들 정말 많이 키우십니다. 근데 그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중에서도 짖는 강아지가 있고 소리에 예민해서 짖는 강아지가 있고 그냥 조용하고 이렇게 순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것도 내 이웃 주민이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로 현상은 제가 아직 겨울을 안 겪어봐서 이거는 제가 대답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행복주택의 장점. 일단 월 지출이 다른 곳에 비하면 월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돈을 모아서 저축 잘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점. 요즘 워낙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그 큰 보증금을 사기당할 일이 없다. 그런 게 되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증금 날릴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워낙 전세 사기가 많고 흉흉한 세상이니까. 네. 그리고 보안이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더 좀 잘 되어 있고 시설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지갑에다가 했는데 요거를 현관문에다가 띡 하면은 제가 사는 층이 저절로 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8층에 가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랑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으면 바로 문이 열리면서 8층이 눌려져 있어요. 내가 눌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헐 대박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보안이 좀 그래도 보안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사니까 저는 자취가 이제 처음이니까 좀 무서워요, 사실. 심지어 저는 이제 상상력이 좀 풍부한 N이라서 괜히 집에 들어올 때 갑자기 이제 문 닫히기 전에 누군가가 달려와가지고 문 열 것만 같고 집에 들어왔는데 침대 밑에 막 누구 숨어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적 없으니까. 그리고 좀 그런 게 무서우면은 집에 후추 스프레이를 구비해 두세요. 그게 진짜 그런 심신 안정에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점. 물론 이건 케바케이긴 할 텐데 주변의 상권이 좋지 않아요. 저희 행복주택에는 마트 그리고 버스가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출퇴근할 때 그래도 편한데 근데 막 크게 뭐가 막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년 동안 계약할 때 2년 동안 3번 해서 총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6년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저도 단점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평생 살지 못하잖아요. 아!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제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주택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사항들을 얘기해 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